뭐 앞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이제 또 다시 중복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가정은 프린시플도 그렇고 에이전트도 그렇고 purely self-interested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의 이해관계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어서 프린시플은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고요. 그다음에 에이전트는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프린시플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에이전트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프린시플이 처음에 employment contract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pay structure, 보수 구조를 제시를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고용 계약이라고 하는 contract는 뭐 사실 현실에서 말하는 그런 고용 계약이 아니고요. 그냥 웨이지를 어퍼하는 건데 단순히 뭐 얼마, 시간당 얼마 아니면 뭐 1년에 얼마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과에 어떻게 연동시킬 것인지 그 페이 스트럭처를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이지를 그냥 단순히 얼마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페이 스트럭처, 페이 구조를 보수 구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앞서 보셨던 것처럼 A 더하기 B의 생산성,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얼마, B가 얼마 이걸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W가 얼마인가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게 뭐 Y는 A 더하기 BX라고 하면 절편은 얼마, 기울기는 얼마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것이 바로 프린시플의 역할이고, 자, 첫 번째는 반드시 에이전트가 억셉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타임라인 설명을 드리면서 페이 스트럭처를 제시할 때 반드시 에이전트가 억셉트할 수 있는 이제 페이 스트럭처를 제시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에이전트가 결국은 자신의 노력 수준을 선택을 할 텐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노력 수준을 높이면 생산량이 증가해서 페이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웨이지가 높아지겠죠. 그러면 유틸리티가 증가해요. 근데 반대로 노력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심리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 유틸리티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 이제 에이전트가 자신의 노력 수준을 선택을 하고 그 노력 수준이 이제 최적이 될 텐데, 그 최적 노력 수준은 바로 동시에 프린시펄의 이윤도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주어진 페이 스트럭처를 가지고 잘 의사결정을 해서 자신에게 가장 좋은 노력 수준을 선택을 하는데, 자신에게 에이전트가 자기 자신에게 가장 좋은 노력 수준은 바로 누구에게도 좋은 것이냐면요, 프린시펄의 이윤에도 가장 좋은 노력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이전트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선택한 노력 수준은 동시에 프린시펄의 이윤도 극대화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문제를 다 푸는 거예요. 뭐 현실에서는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단순한 모형이니까 현실에서도 매우 비슷하게 이렇게 돌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문제를 풀듯이 현실에서 사람들이 문제를 풀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떤 페이 스트럭처를 제시할 것인가는 다 이제 회사의 이윤을 고려해서 정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에이전트는 프린시펄이 제시하는 이제 웨이지 어퍼를 수락을 하고 그 웨이지 스트럭처를 페이 스트럭처를 수락을 한다면 그 페이 스트럭처 하에서 자신의 최종 노력 수준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 자신이 얻게 되는 유틸리티가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노력을 함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최종 노력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심리적 비용은 발생하겠죠. 심리적 비용도 고려해서 그때 자신이 얻는 유틸리티 수준과 효용 수준과 만약에 이것을 턴다운하고 다른 것을 했을 때 얻게 되는 효용을 비교해서 억셉트 할 때 효용이 더 높다면 이제 프린시플이 제시하는 페이 스트럭처를 억셉트 하겠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에이전트는 페이 스트럭처를 억셉트한 에이전트는 받아들인 에이전트는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노력 수준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최적 노력 수준을 선택하겠죠.
여러분 나중에 뭐 이퀘이션들이 나오면 뭐 또 우리가 계속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에서 조금 의미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퀘이션을 보면서 얘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이퀘이션을 다시 보게 되면 조금 더 의미나 이런 것들이 더 명쾌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는 프린시플의 프로핏입니다. 프린시플은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고요. 이윤은 수입 마이너스 비용으로 우리가 정의를 해요. 그래서 이윤을 제가 파이라고 썼고, 자 수입은 에이전트의 생산량이에요. 그래서 에이전트의 퍼포먼스 혹은 에이전트의 성과, 생산량 이렇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린시플 입장에서의 비용은 얼마를 페이할 것인가, 페이가 되겠죠. 자, 이 페이는 단순히 얼마가 아닙니다. 이 페이 안에는 이 페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프린시플은 에이전트한테 스트럭처를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이런 형태의 어떤 함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W는 하나의 값이 아니고요. 이제 Q와 연동되어 있는 Q의 함수다. 에이전트의 성과의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이전트의 효용 함수를 우리가 정의를 할 텐데요. 에이전트의 효용을 결정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신이 받는 급여, pay. 그 다음에 노력 수준에 따라서 발생하는 비용, 심리적 비용이 바로 이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W는 pay를 가리키고, 그다음에 C는 에이전트의 노력에 따른 비용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노력을 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힘들어지잖아요. 그럼 효용이 떨어지겠죠.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략 이런 형태의 함수를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2분의 1의 노력 수준의 제곱,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이러한 비용 함수는 보시면 가로축의 변수가 2고요. 세로축이 이제 코스트라고 한다면 제곱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증가하겠죠. 처음에는 노력을 조금 늘리더라도 노력 수준을 높이더라도 비용이 그렇게 빠르게 증가하지 않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하게 되면 비용이 심리적 비용이 이렇게 확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비용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W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어떤 임금이 아니고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자신의 성과와 연동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에이전트는 Q를 선택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Q는 자신의 성과이기는 하지만 Q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에이전트는 노력 수준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또 다른 어떤 관계식이 필요한데 그 관계식이 바로 노력 수준과 에이전트의 성과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 이걸 우리가 또 봐야 되고요. 자, 우선 다음 섹션에서는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그럼 Q가 어떻게 웨이지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거부터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간단히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 에이전트가 선택하는 것은 effort이고요. 에이전트가 effort을 선택하면 자신의 성과가 결정이 될 텐데 이 관계를 보여주는 건 A라고 하는 관계를 보여주는 게 이제 우리가 6번 섹션에서 보게 되는 생산함수고요. 우리가 이제 5번 섹션에서 보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성과와 에이전트의 성과와 자신이 받는 페이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B의 관계를 우리가 바로 이어서 5번째 컨트랙트 혹은 보수 구조에서 페이 스트럭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